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의 몸값과 가치를 높이는 압도적인 방법, 퍼스트 브랜딩, 지은이는 국도영, 발행은 떠오름입니다. 4차 산업으로 인한 무인화, 최저임금 인상, 경기 불안정화, 실버세대의 직업시장 재진출 등의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 100세 시대를 사는 현재는 평생 직장이란 없습니다.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고 나 자신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국내 1호 개인 브랜드 매니저인 국도영 저자가 이 시대의 생존 전략의 방법으로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고 어떻게 브랜딩을 해나가야 하는지 자신의 경험들과 모든 노하우를 총망라한 책입니다. 저자는 사업 초기 2,000원밖에 없던 통장 잔고를 5년 후 자산가치 10억 원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인생 이야기와 국내 1호 개인 브랜드 매니저로서의 컨설팅 경험과 구체적 사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제품이나 기업이 아닌 개인을 브랜드화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기초부터 시작해서 알아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이 책에 담긴 그의 삶의 이야기와 컨설팅 사례들과 조언들은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키워나가고 싶은 이들은 물론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대체 브랜드라는 게 뭔데? 브랜드란 어떠한 것을 대신하여 그것을 식별해주는 일종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마케팅이나 광고학을 잘 살펴보면 이 브랜드란 요소는 모든 마케팅 전략의 기본이자 목표가 된다. 마케팅의 사전적 정의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나 물건 등을 판매하고자 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영 기획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브랜드는 마케팅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브랜드는 곧 가치이고 영향력이다. 2,700원짜리 일반 면 티셔츠에 나이키 부메랑 로고 하나가 박히는 순간 35,000원으로 뻥튀기 되어 무려 10배가 넘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 같은 시간,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같은 티셔츠임에도 말이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제품의 기술적 차이가 거의 없어진 현대에서 사람들은 물건이 아닌 그 물건에 담긴 가치를 구입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어떠한 물건을 사기 전에 제품에 어떤 상표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이다. 기술력은 기본이고 물건을 사는 이가 정서적인 만족감까지 느낄 수 있어야 좋은 제품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누구나 예상하듯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가치란 주로 어떠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나 쓸모를 뜻한다. 즉, 브랜드 전략은 내가 가진 무언가를 소비자들로 하여금 매우 중요하고도 쓸모있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기에 기획자들의 높은 정신적 고통을 담보로 한다.
아무리 예쁘고 좋아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를 충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오감에서 오는 본능을 자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브랜드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사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한다. 사람에 대해 잘 모르는 이가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리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인지 브랜드와 관련되어서는 광고나 마케팅 이론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심리학과 관련된 지식이 깊은 사람일수록 좋은 브랜드 전략을 구축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단언컨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대사회에선 브랜드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일수록 원하는 부와 명예를 얻는다. 그것이 제품이든 서비스든 개인이든 시간에 대한 자유 확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드는 활동에 올인해도 괜찮은 이유이다. 개인 브랜드 만들기.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나에 대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개인 브랜드에서는 내가 곧 상품이다.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시장성은 어떤지, 타사 대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 없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총 쏘는 법을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무리 뛰어난 마케터라도 상품에 대한 정보 없이 훌륭한 전략을 세우는 건 불가능하다. 당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광고비나 마케팅 비용 투자에 집중하지 말고 그 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품성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 온 신경을 쏟아야 한다. 결국 좋은 브랜드를 만들려면 주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 제품이라면 제품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담보돼야 한다. 기본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이슈를 끌려 한다면 조금이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린다.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엄청난 맛집으로 소개되어 승승장구하던 식당들이 하루아침에 폐업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이 한 가장 큰 실수는 손님을 끌 수 있는 광고 전략을 세우기 전에 찾아온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맛에 집중하지 않은 탓이다. 다 제쳐두고 식당은 일단 맛있어야 한다. 나를 나로서 표현하지 않는 순간 질 것이 뻔한 게임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퍼스널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정확히 알고 이와 관련된 전략을 짜고 움직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무엇이 내 인생에 있어서 목표점인지 명확하게 그려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물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니는 것이 필수이다.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통찰력과 합리적 사고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다. 예외 없이 무조건 돈 버는 2%의 비밀. 당신이 세상의 2%가 되고 싶다면 가치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 만들어낸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일수록 당신에게 돌아오는 돈이 많아진다. 이는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기인한다. 찾는 사람이 많은데 파는 사람이 적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필요해질수록 부르는 게 값이 된다. 예컨대 나라는 가치를 높여 날 만나는 매분 매초에 돈을 지불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돈을 쉽게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개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 세울 경우 당신의 말 한마디, 사인 하나,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까지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수익으로 다가올 것이다. 먹방으로 유명한 BJ가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맛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해당 식당의 매출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무언가를 먹는 행위는 누구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다. 해당 BJ 또한 우리와 같이 삼시세끼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단지 살기 위해 먹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큰 마케팅적 효과를 불러온다.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해당 BJ가 방문해서 밥만 먹어줘도 돈이 벌린다라는 소문이 난다면 그것은 곧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낸다. 나밖에 할 수 없고 찾는 곳이 많아진다면 경쟁에 의해 내 몸값은 뛰게 된다. 이처럼 개인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높일 경우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수익을 창출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과거 기업이나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돈을 버는 지름길이었다면 4차 산업이 시작되어 날이 갈수록 직업의 세분화,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선 나만의 개인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높이는 것이 돈을 가장 확실하게 버는 방법일 것이다. 지금 당장 눈앞의 돈만 쫓는 행위들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눈앞에 돈만 쫓다 보면 당신의 재능, 흥미 등과 관계없이 인생에서 돈 중심의 선택들이 이어질 것이다. 당장은 수익적으로 돈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 가서 뒤를 돌아봤을 때 당신이란 사람의 브랜드 가치는 밑바닥을 치고 있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 되는 일만 하는 사람은 선택에 있어 판단의 중심에 돈이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공공기관의 자문 역할 의뢰가 들어온다거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활발한 인적 네트워킹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그들의 선택지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이다. 내 시간을 써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내 돈을 써서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만 쫓는 삶을 산다면 주위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순간의 선택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다 언젠가 그간 살아오며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 자신의 가치를 직시하게 됐을 때, 그때는 이미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인생 모든 선택의 중심이 돈이 아니라 나에 대한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를 벌지라는 질문보다는 이 일을 했을 때 내 인생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지라는 방식으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돈은 종이 쪼가리일 뿐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치를 교환하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당장의 적은 돈에 목매지 말고 항상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선택을 반복한다면 향후 세상의 2%가 되기 위해 발돋움하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몸값은 얼마인가? 내 몸값은 내가 정한다. 만약 누가 당신에게 당신은 얼마짜리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그런 물음에 뚜렷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에는 몸값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한국의 축구 스타 손흥민의 경우에도 이적 시장에서 몸값이 1,000억 원이 넘었다는 기사를 한 번쯤은 접해봤을 것이다. 이런 스포츠 스타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몸값을 측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절반은 자신감이라는 말이 있다. 어차피 몸값이라는 개념이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기는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몸값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된다. 개인 브랜드는 내가 주장하고 타인에 의해서 고착화되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이것은 당신의 몸값도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만약 내가 생각하는 내 몸값이 현저히 낮다면 일단 그보다 높은 가격을 내뱉고 타인에 의해서 그 금액이 고착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 이것의 시작은 바로 자기 확신이다. 어떤 일에 있어 내 자신의 몸값을 정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자신이다. 강력한 자기 확신을 타인에게 주장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다면 당신의 몸값은 하루하루 높아져 갈 것이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확신 부재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몸값을 낮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자신을 아껴달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자기 자신의 몸값을 높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많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내 몸값은 나만이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한다.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 가치를 높게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일 뿐이다. 자기 몸값을 높게 생각하되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꾸준히 준비하며 실제로 내가 제공하는 무엇인가를 이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신이 내뱉은 당신의 몸값은 구체화된다. 쉽게 말하면 내 몸값은 내가 말하기 나름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 브랜드의 시작과 끝, 사람이다. 개인 브랜드란 타인에게 내 삶의 영향력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브랜드 영향력을 높이려면 보다 많은 타인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타인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먼저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계는 인간관계보다 상호 보완적인 이해관계를 뜻하며 이를 위해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나만의 무기, 경쟁력을 장착해야 한다. 그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먼저 타인을 돕는 행위의 습관화가 필요하다. 이런 관계 안에서 당신은 무수히 많은 기회들을 그들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이는 내 브랜드를 꾸준히 영향력 있게 성장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개인 브랜드 영향력을 키우는 데 있어 타인을 향한 도움이 곧 나를 위한 도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자처해서 남을 돕는 경우가 드물다. 반대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불편해하는 이들이 많다. 만약 당신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언제나 선의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먼저 그들을 도우려 노력하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경쟁력은 눈에 띄게 증대될 것이다. 단 타인을 도울 때 너무 큰 손해를 담보로 하거나 도와주더라도 쉽게 여겨줄 수 있는 도움은 지양해야 한다. 누구나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의 일들도 굳이 신경 써가면서 도울 필요는 없다. 대체가 불가능한 당신만의 무기를 통한 도움일수록 타인에게 당신의 브랜드 영향력은 증대된다. 영리하게 도우라. 내 무기는 무엇일까? 무기는 다른 말로 경쟁력이라 표현한다. 내가 말하는 강력한 무기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4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째, 내가 소유 또는 보유할 것. 둘째, 상대가 필요로 할 것. 셋째, 이용하여 돕는데 부담이 없을 것. 넷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치 극대화. 이를 토대로 자신의 무기를 찾아내고 강화시킬 수 있다면 남은 할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리는 일만이 남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상대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기를 경쟁력이라고 표현했듯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 없을 만한 것,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등을 고려해서 찾아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막힘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좋은 무기를 들고 있음에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버티는 게 핵심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가장 큰 지름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됐든 무언가를 꾸준히 해 나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브랜드 활동을 해 나가는 것 자체가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맥을 만들어내는 과정, 내 무기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과정, 내 브랜드 전략을 세우는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이 남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기에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당장 눈앞에 뭔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이 과정 자체가 매우 험난한 여정일 수 있다. 남들이 주말에 여가 시간을 보낼 때 책을 쓴다거나 유튜브 촬영 등을 해야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지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한 강연회에서 참여한 한 분이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선생님,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노력해도 내 삶의 영향력이 도무지 증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 봤을 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떠한 일들을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볍게 해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체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던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나아가십시오. 가끔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좋은 해답을 주는 것은 아이디어를 새롭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던 것을 더 완벽히 수행해낼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매우 규칙적인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 오늘 쫄쫄 굶던 사람이 내일도 굶으라는 법이 없듯이 결국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승패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주변에서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용기라든지 그만큼 했으면 됐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조하지만 그런 위로들은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 어떠한 긍정적인 작용도 하지 못한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들이 사회 통념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잘못된 길은 없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당신의 목표나 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누구나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쟁취하는 소수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개인 브랜드 영향력을 갖추게 된다. 상식적으로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가
만약 오늘날의 페이스북을 탄생시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또한 말을 잘하는 사람일 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긍정적인 마인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 그리고 포기할 가능성이 줄어들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 개인 브랜드 영향력을 만드는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방법은 누구도 해내지 못할 업적을 달성해내는 것이다. 그것이 경쟁력이 되고 강력한 무기로 재탄생되어 당신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이것이 커짐에 따라 타인에게 주는 영향력도 강력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강력한 개인 브랜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부터 출발한다. 그 모습이 설령 거대한 성공을 담보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목표한 바를 꾸준히 달성해가는 사람은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의 튼튼함이 질적으로 다르다. 결과적으로 영향력 있는 개인 브랜드를 만들려면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말하는 내용들은 성공을 전제한다기보다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 포기하지 말라는 과정에 대한 조언에 가깝다. 어차피 세상에 나 자신을 제외하면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존재는 많지 않다. 개인 브랜드 영향력을 키우는 문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가 쥐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편법이나 과포장된 마케팅 방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크든 작든 목표한 바를 포기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단련할 수 있는 과정을 겪어내길 바란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목표한 바를 반드시 달성해내는 브랜드 신뢰를 키워라.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볼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생겨난 많은 인간관계들이 당신에게 수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이 꾸준하게 이어지면 그것만으로도 높은 개인 브랜드 영향력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향후 닥치게 될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당신이라는 브랜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지탱해 줄 것이다. 수입원의 종류를 넓혀라. 한번 만들어진 브랜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브랜드 활동보다 현실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한다면 안정된 수입원 확보가 관건이 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돈 들어오는 구멍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일 한 가지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A, B, C, D의 수익 활동을 통해 각각 25만 원씩 벌어들이는 형태의 수익 구조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얘기다.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 브랜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지만 마케팅에 필요한 카피라이팅, 콘텐츠 기획, 스피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기적인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은 마케팅 시장이 침체되어 있던 다양한 사회적 재난 상황과 좋지 않은 경기 실정에도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배경이 되었다. 다양한 수입원을 창출해낸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과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문제겠지만 수많은 삶의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하게 수행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개인 브랜드 활동이 꾸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려면 모든 일에 있어 안정을 도모하는 직장인 마인드보다 모험을 감수하고 이겨내려는 사업가 마인드가 스스로 자리 잡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은 직장 생활과 사업 중 무엇이 더 낫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직장 생활의 특성상 특정한 일을 꾸준하게 반복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능력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기인한다. 한 가지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다각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쭉 나열한 뒤 그중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뽑아내어 혹시 모를 일이 들어왔을 경우 그 일을 문제없이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놓길 바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 놓은 뒤 작은 프로젝트일지라도 각 분야에서 언제든 제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길 바란다. 만약 차후에 이들 영역에서 각각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 수 있거나 한 영역에서라도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일을 수주받는 날이 온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활동 범위는 늘어나 자연스럽게 수익 또한 증대될 것이다. 또한 시대적으로 멀티 인재를 요구하고 있기에 다양한 일을 수행해낸다는 사실만으로도 관련 업계에 많은 일들이 당신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 일은 생길 수 있어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진 않는다. 이것이 미리미리 돈 들어오는 구멍을 여기저기 넓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수입원을 창출해낸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문제겠지만 수많은 삶의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하게 수행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개인 브랜드 활동이 꾸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압도적인 브랜딩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가 퍼스트 브랜딩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